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네, 우진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2,900원에 매수했고요. 네. 지금 한 1년도 더 됐는데 그 시세 올라면은 아직도 한참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걸 팔아서 딴 걸로 바꿔 잡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 네. 많아서요. 네, 좀 더 알겠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건지. 1년 정도 더 가지고 계셨고요. 네. 사실 좀 하락한 이후에 계속 좀 박스권에 있는 그러니까요. 모습이라서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서도 이 답답함이 좀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할 구간인지 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일단 네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원전주인 우진,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부정인지 긍정인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 네. 시청자님 네. 미소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선효로 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매수가까지 올 것이다라는 의미의 긍정일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추가 매수하기 위해선 시청자분의 비중을 좀 계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요. 요즘은 이제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MTS 켜보시면은 이제 보유 비중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잔고를 조금만 이렇게 옆으로 당겨 보시면은 네. 비중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진의 기업 계열을 보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제조 전문 기업이고 신한울 1, 2호기부터 건설 원전의 주요 계측기를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매출액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고 당기순이익 증가하고 있고 올해 분기 실적을 합쳤을 때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확실히 우진이 어떤 재무 가치보다는 모멘텀에 의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진이 속한 업종을 보면은 퍼가 3.19인데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의료 정리에 섞여 있진 않겠죠. 그래서 원전 관련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업종포가 3.19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성장 섹터들이 업종포가 약 30에서 50 정도이고 뭐 엔터나 AI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좀 특출나게 높으니까 200, 400 이 정도 되는데 원전은 제가 대충 이제 관련 종목들 봤을 때 퍼가 한 30에서 50 정도이기 때문에 우진은 12개월 선행퍼가 10.35죠. 저평가 매력도를 가지고 있고 배당 수익률 1.58% 챙겨주고 있고 연간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펀더멘탈을 이기는 게 투자자분들의 관심이고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결국 이 시장에 나오는 뉴스를 나왔을 때 투자자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냐 이런 부분입니다. 원전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루마니아 원전 수주가 임박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오전에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근데 오후장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한테 수급을 뺏긴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오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속보 뜨면서 올랐다가 점심시간 이후로 유가 관련 종목이랑 이제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좀 보유 기간이 길어지신 것은 조금 아쉽지만 원전 관련해서 본업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오늘은 호재가 나오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데 이 종목 중장기적인 보유에 큰 문제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정부 정책 발언이 또 나올 겁니다. 그때는 이제 웅크리고 있다가 해당 관련 종목들 좀 시장 상황 매크로 악화들 다 선반영되고 원전 관련 정책 발언 나왔을 때 슈팅 정도에 따라서 분할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께서 잔고를 열어가지고 비중 확인했는데 비중 10%가 안 된다. 그러면은 한 8,700원에서 7,6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비중이 20%가 넘는다. 그러면 본 비중으로 단기적 슈팅 나왔을 때 천천히 비중 줄여가면서 종목 스위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1차 비중 축소 구간은 11,500원 설정을 해드리고 2차 비중 축소 구간은 한 13,000원 말씀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로 인해서 실제 원전 수주에 따라서 실적 기대감까지 줘가지고 강하게 전고점까지 두드리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에 따라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까지 가격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알려드렸어요. 우리 네. 시청자분 좀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PER이 동종 업계 대비해서 아직은 낮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한 분의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범수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도 지금 가능할까요? 일단 뭐 우리가 시장의 불확실성이 추가되었다는 부분까지 접했다 보니까 일단 추가 매수는 좀 개인적으로는 보류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우진이랑 원전 섹터는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 원전 섹터가 정말 아쉬운 게 2022년도 8월부터 계속해서
수주권에 관련된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주목을 못 받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원전 수주권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선 구간에서는 SMR이 선행적으로 올라왔고 이제 대형 원전까지 수주가 되느냐 마느냐 어찌 보면은 단계적으로 이제 악재권들이 해소가 돼 왔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이제 원전 전반적인 사업분 내에서 아직 회복세가 더 빼어나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투자자들의 좀 이목이 쏠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게 보자면은 정부 정책주의이기 때문에 호재권은 기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미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단위 중에서 시장이 안 좋을지언정 좋은 소식이 호재가 추가적으로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마이너스권에 있으실지언정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이번에 또 이제 추가적인 수주권에 대해서 이제 나왔었는데 시장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원전 관련된 이제 점유율이 20%로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이랑 러시아가 그 수주권을 80% 가까이 이제 다시 차지한 모습인데 긍정적인 말씀드릴게요. 그 80%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찾아온다. 그러면은 우진이 아주 좋은 상승분 보여줄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우진 같은 경우 기간이 좀 길어질지언정 버티고 계시면 좋은 수익률을 줄 원전 특히나 이 소부장 섹터다 보니까 잘 들고 가시자. 이게 단계적으로 너무 이제 심리적 압박 받지 마시고 지금 대통령 지금 정권이 있는 이상은 크게 이렇게 급락이 떨어져도 금방 다시 회복하겠구나.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는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하셔서 수익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인 우진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폴라리스 세원을 좀 우리가 폴라리스 들고 어떤 거요? 있는데요. 네. 폴라리스 세원 세원이요. 매수가랑 예, 비중 예. 어떻게 되실까요? 3,300원에 10%인데요. 네. 이거 여지껏 그냥 그 모멘텀 그 루시드 모멘텀 반대 요즘에 엊그저께 이제 뉴스가 좀 나서 어제 상한가 치고 좀 움직였는데 여지껏 기다리다가 좀 이제 좀 물을 좀 타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그냥 가지고 있다가 뭐 제 평단에서 그냥 하차해야 될지 궁금해서 네. 전해드렸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몇 년 정도 가지고 계셨을까요, 시청자님? 한 2년 됐어요. 1년 정도 가지고 계셨고요. 1년. 네, 네. 처음에는 루시드 때문에 매수를 하셨는데 또 최근에 좀 모멘텀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상한가를 최근에 두 번이나 기록했는데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오늘 긍정이 참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이 종목도 올 긍정이 나왔어요. 네. 그럼 예병군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지금 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일까요? 그렇죠. 이게 어. 이제 변동이 좀 생긴 거죠, 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공조 시스템 이걸 이제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공조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에어컨하고 그다음에 히터 이 관련이죠. 그런데 이제 리비안에 대한 모멘텀도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이번에 이제 모델 X, 모델 S 플레드 모델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의 판매량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예약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보신다면 지금 굉장히 끼 있는 종목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보시면 이제 끼가 발산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굳이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게 진짜 올라올까 말까 이거를 고민하시다 보면 이제 추세를 타고 있는데 여기서 내 본전에서 약간 올라오면 잘라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 종목 2년 가까이 들고 있었는데 네. 예. 내가 그 종목 2년 가까이 들고 있었다고. 2년 가까이 들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수익은 조금 받는데 그 수익을 좀 크게 보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추세를 이제 탔고, 그러니까 이제 추세를 탈 수밖에 없는 지금 어떤 산업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목표가는 뭐 지금
1차 목표가를 한 4,100원 선까지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보셔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보세요? 조금은 네, 네, 시청자님. 시청자님. 죄송한데 그러면은 물 타도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선에서 물을 타도 되지요. 괜찮게 아, 좀 네. 보신다면. 가격대에서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예. 네. 지금 시장이 약간 흔들거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전쟁에 대한 우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쟁 확산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불확실성인데 자, 시장이 안 좋고 주가가 안 좋은데 업황이 괜찮으면 이건 기회예요. 근데 지금 딱 폴라리스 세원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이 흔들거릴 때를 이용해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조정이 나오면 지금부터 추가 매수를 계속 조금 하시는 게 맞아요. 예. 네, 지금이 그런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뭐 거래량도 붙었고 모멘텀도 붙었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수익 챙겨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롯데 관광개발요. 롯데 관광개발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3,41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아, 비중 20% 정도. 최근에 혹시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네네. 아, 최근에 들어가서 계속 빠져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10일 이상이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좀 변동성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 종목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일단 네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는 네. 부정과 중립이 나왔네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긍정과 부정을 둘 다 들어봐야겠죠. 네. 중립을 들고 계신 우리 강호든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오프닝 관련주 롯데 관광개발 좀 살아날 수 없을까요? 사실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예전과 같지는 않은 느낌이라는 거 좀 많이 받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화장품도 그렇고 사실 이 관광 이 관련 주들도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그다지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짝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과거에 너무 묶여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한알령이 좀 어느 정도 해제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그런 기저 효과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 유커의 회복, 그다음에 이제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또 어느 만큼의 증가세를 보일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은 좀 확답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주가로 좀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제가 중립을 드린 이유는 이미 어느 정도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이전에 상승이 나오기 전 주가 9,000원에서 10,000원 수준으로 이미 회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바닥이 어느 정도 다져지는지 그리고 10,0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라운드 피겨가 나오는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9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좋게 나올 것 같고 10월 그러니까 4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좀 좋은 기조 효과로 인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내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10,000원 부근, 9,000원에서 10,000원 부근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면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사실상 비중 축소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가격대가 유지가 되어지면서 실적이 확인이 된다라면은 그때는 조금 더 비중 확대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호진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네. 오늘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굉장히 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종목 우리 전문가 분들에게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주시고요. 네, 문자 번호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이어서 이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사실 뭐 롯데 관광개발 검색을 해보니까 네. 뭐 카지노 3분기 매출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손여로 팀장님께서 긍정 의견 남겨주셨는데 롯데 관광개발 뭐 실적이 제대로 찍히면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선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핫하게 움직인 이제 관광 중에서는 롯데 관광개발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이제 시청자분들 아실 만한 종목들 다 강하게 상승을 했고, 이 상승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을 이제 허용해 준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뉴스도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롯데 관광개발은 이제 제주도에서 호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호텔이 거의 만실이 계속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만실이 됐을 때 실적이 얼마나 개선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좀 침착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도 3분기 예상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당기순 손실은 꽤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실적 기대감 이상으로 주가가 오른 거죠.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주가는 거의 한 80% 올랐죠.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이제 시청자분들 아실 만한 뭐 한국 화장품이나 뭐 코스맥스나 뭐 에이블 CNC 이런 종목들 상한가 갔는데 실적이 그렇다고 30% 상승한 건 아닙니다. 실적이 그래도 견고하게, 제가 잠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실적을 다 봤는데 분기 실적이 증가는 했어요. 근데 증가폭이 한 10에서 15%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바닥 대비 80% 이상 상승하면 오버슈팅이 났다는 거죠. 근데 아직 롯데 관광개발이 실적 발표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대외적 매크로 변수, 추석 연휴 전후로 강력한 굵직굵직한 매크로 변수가 나오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매도세가 나왔다. 그걸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불과 추석 전까지는 외인 순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추석 전후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외인이 다시 빠져나간 겁니다. 일단 코스피 200 종목이니까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큰 문제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미 추가 매수가 들어갔고 비중이 20%니까 추가 매수 의견을 추가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닥까지 올 대로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뭘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계적으로 제가 손절가를 9,000원 말씀드리지만 뭐 의미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런 대부분의 매크로 변수가 악화가 되고 나면 뭐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종목들 움직일 수 있고, 중국에서도 뭐 경기 부양 정책 발언이 나오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다시 맥점 잡고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비중 줄여 나가시는 관점 지켜보시고, 부디 중국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발언을 해가지고 16,000원, 17,000원까지 좀 수월하게 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뭐 비중 확대 의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반등에 대한 희망을 드렸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전화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신성 ENG 네, 신성 ENG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700원 50%예요. 2,700원에 50%요. 비중이 꽤 있으시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한 달 이상 된 것 같아요. 아, 네. 네. 한 달 이상 가지고 계셨고요. 사실 이번 주에 살짝 V자 반등이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 하락으로 좀 마감해서 아마 시청자분 굉장히 걱정되실 것 맞아요. 같아요. 자,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신성 ENG 과연 오, 네. 다행히 그러니까요. 올 긍정이 긍정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제 마음도 뭔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네. 정범수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중이 좀 높으셔가지고 추가 매수는 의견은 안 주실 것 같긴 한데 좀만 기다리면은 매수가 위로도 올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할 이야기는 이미 다 하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네, 추가 매수는 일단 안 되실 것 같고, 가격 조정 형태로 일단 급격한 흐름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뭐 신성 ENG가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클린룸, 드라이룸, 이 전방위 산업의 이제 확대 쪽에 수혜를 받는 섹터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참 좀 특이한 모습이긴 합니다. 전방위 산업이 계속해서 활황하면서 흘러가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신성 ENG는 좀 하락세를 꾀한 모습인데, 결국 전방위 산업이라는 게 결국 경기와 좀 연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성 ENG가 일단은 반도체나 아니면 2차전지 이 모멘텀 이슈 붙을 거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찾아올지언정 자리만 현재 지금 2,000원 위로 좀 지켜준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신성 ENG가 아마 향후 이제 반도체와 크게 많이 연관돼서 흘러갈 분위기다 보니까 이게 참 잘 고르시면서 들으셔야 되는 게 반도체가 이제 완전히 좀 나뉘어져서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신성 ENG처럼 막 소재 아니면은 전공적 이쪽 섹터들의 이제 종목들 반도체가 있고 아니면은 후공적 섹터로 연관되는 HBM 관련주들이 또 이제 따로 연관 분류되는데 이런 전공정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 같은 게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게 국내 경기는 아직 안 좋다는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국내 경기와 연결되고 국내 경기가 안 좋은데 추가적으로 공장이라든지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성 ENG와 같은 종목들이 대거적으로 할인폭을 좀 받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다만 할인을 받아도 너무 빠르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첫 번째로 가장 빠른 힌트를 준 삼성전자의 이번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다시피 이번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반도체 산업군에서 선행적으로 어느 정도 업황이 회복되는 기대감이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된다 하면은 신성 ENG도 동일시하게 좀 반등 시도를 꾀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습니다만 반도체 시즌 내에서 하반기 때 특히나 재고 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포인트가 짚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 초, 올해 초, 작년 말을 기억해 보시면은 재고 조정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재고가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쌓여 있으니까 고객사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재고 자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감산하고 셧다운하고 계속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번 분기 결과로 삼성전자 실적이 마이너스 10조에서 마이너스 3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감산과 이제 어느 정도 이 분위기를 맞췄다면 다음 이제 넘어갈 구간은 증산입니다. 이 구간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신성 ENG도 동일시하게 상승 구간으로 찾아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 ENG 특히나 이제 반도체 물론 신성 ENG가 2차전지도 포함되지만 지금 좀 반도체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구간 내에서 전공정 내지는 앞서 소부장 사이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경기 내년부터 당장 좋아질까요? 아니면 내년 말부터 좋아질까요? 실질적으로 주가는 선행적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체감 경기가 회복되기까지 주가는 물론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단기적으로 일단 11월 달에 FOMC라는 좀 이 불확실성도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신성 ENG가 물론 약간의 고가권에 물려 있긴 하시지만 충분하게 상승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좀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 후공정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내지는 미국 시장 영향을 굉장히 받습니다. 오늘 이제 TSMC 관련해가지고 장비권 관련해서 이제 유예도 풀렸고요. 그런 모습까지 확인했었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후공정 쪽으로 아직은 좀 쏠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자. 올라갈 전방 산업 같은 경우 결국에는 올라옵니다. 그 부분 포인트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후공정 섹터인 만큼 삼성전자의 증산 이슈 계속해서 확인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좀 길게 가져가 보자라는 그런 코멘트까지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필에너지 들고 계시는 분인데 7만 원에 20%를 들고 계세요. 네. 이제 10월 23일 날 무상증자인데 어떤 말인지 추가 매수도 될지라고 여쭤보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많이 부진하죠. 맞아요. 근데 일단 100% 무상증자 소식을 알렸는데 뭐 네. 권리락 일도 있고 뭐 신규 상장 일도 있고 네. 참 복잡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좀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손유라 팀장님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네. 무슨 말인지 추가 매수해야 할지 답을 좀 명쾌하게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긍정을 드리려고 했고요. 일단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레이저 노칭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2차전지 장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사한 기업으로는 D&T가 있습니다.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가 필옵틱스죠. 그다음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분사돼서 상장됐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고 있지만 증권사 리포트나 현재 HTS에서 찍히는 실적을 보면 대략적으로 펄을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했는데 뭐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어떤 기업 가치나 기업 규모에 대해서 변화는 없지만 어떤 주가가 조금 저렴하게 볼 수 있다. 작은 금액으로 빨리 좀 주가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외국인 투자가들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오늘 조금
순매도 낮았지만 보유에는 문제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직 12개월 선행포가 산출되고 있지 않지만 분기 당기 순이익이 약 57억 원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200억이라고 치고 시가총액이 3천억이니까 12개월 선행포 15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업종 대비 저평가의 매력도 가질 것이고 아까 신주 상장일이 10월 21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매수가 7만 원인데 10월 21일 이후에는 3만 5천 원 될 거니까 3만 5천 원 넘어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주상조나 오늘 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